어제 산책 다녀오셨어요? 영하 10도가 넘던데 그 추위를 뚫고 나가셨다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속으로 나 진짜 부지런하고 좋은 보호자다 이렇게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방금 그 부지런함이 우리 강아지를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님이 뿌듯하는 그 5분 동안 강아지는 몸속에서 저체온증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패딩을 입혀도 얘가 밖에서 추워서 달달달달 떨어요. 반대로 옷만 입히면 얼음 땡 해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갔다가 애가 다리를 절어서 가슴이 철렁했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도대체 옷은 언제 입혀야 되고 산책은 몇 도까지 괜찮은 걸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옷을 무조건 입혀야 하는 절대 온도의 기준부터 응급실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겨울 산책의 최악의 행동까지 이 영상 하나로 겨울철 산책 논란 완벽하게 종결해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털이 있는데 옷이 꼭 필요할까 고민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키우는 소형견에게 한국의 겨울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가혹합니다. 옷은 단순한 멋내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갑옷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설채연 수의사님의 영상을 보면은 소형견은 영상 4도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영하 6도부터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이겠죠? 털이 있어도 소형견은 체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열 손실이 매우 빠르기 때문인데요. 영상에 따르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이중모, 대형견은 추위에 강하지만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단모종이나 사이트 하운드 계열은 이 친구들이 이제 털이 좀 짧고 뾰족하게 생기고 잘 뛰게 생긴 그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활동이 낮아서 몸에 열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겨울 산책 시 옷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형견들은 영상 4도 이하에서는 옷을 입히고 산책하는 게 좋다라고 정해주셨어요. 아니 시골 마당에서 사는 개들은 한겨울에도 밖에 잘 지내던데 요즘 개들은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밖에 사는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면은 속털이 빽빽하게 자라나가지고 그 천연 패딩을 입거든요. 그 친구들은 우리 아이들이랑 스펙 자체가 달라요.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은 따뜻한 실내 생활에 맞게 변화된 반려견입니다. 스스로 체온을 지킬 능력이 퇴화되었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극성 떠는 건가 하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우리 아이의 체질을 먼저 봐주는 게 좋겠죠? 목이랑 등만 덮어줘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가 옷을 싫어하면은 두꺼운 패딩 대신에 얇은 기모 조끼나 아니면 목도리, 넥 워머 같은 거라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소형견이나 단모종은 현관 나가기 전에 30초 동안 따뜻하게 안았다가 내려놔 주시면은 온도 적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파에 옷 입히고 나가도 될까요? 설채연 수의사님도 강조하셨듯이 강아지도 햇볕을 쬐지 못하면 사람처럼 계절성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산책하면서 햇볕도 좀 쬐고 하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야 정신건강에 좋죠. 하지만 날씨가 너무 가혹할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영하 6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은 단순한 추위를 넘어 위험한 날입니다. 수의학적으로 영하 9도 미만의 기온은 견종과 상관없이 모든 강아지가 동상과 저체온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단계입니다. 우울증을 막으려다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난감하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실외 배변파 보호자분들입니다. 영하 9도면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하루 꼬박 참아요. 어떡하죠? 라며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안 나가자니 방광염이 걱정되고 나가자니 동상이 걱정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냥 집에서 쌀 때까지 기다리면서 훈련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평소라면 모를까 아이가 못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배변 훈련까지 강요하면 아이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성격의 아이들은 집은 내 잠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방광이 터질 때까지 참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훈련할 때가 아니라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타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반 친구들은 집에서 쉬어도 되지만 실외 배변 친구들은 산책이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세요. 5분 컷 작전. 냄새를 맡으며 걷는 여유로운 산책은 과감히 생략합니다. 아이를 패딩 안에 쏙 안고 이동해서 평소 배변 확률이 100%인 장소에다가 딱 내려놔 주세요. 볼일만 보고 바로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면 안 되죠. 식사 직후나 자고 일어난 직후처럼 아이가 배변 신호를 보낼 때를 노려서 굵고 짧게 다녀오세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보호자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자님이 추워서 달달달달 떨면서 빨리 싸! 하고 하면은 아이들도 불안해서 이 괄약근이 잘 안 열려요.
보호자님이 완벽하게 무장하고 여유를 보여줘야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철 동물병원 응급실 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 뭘까요? 겨울철 동물병원이 가장 붐비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화칼슘 화상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 발바닥이 벗겨져서 피가 나면은 얼마나 아프고 또 그거를 몰랐던 내 자신이 또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하지만 이걸 미리 알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왜 위험해요?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눈을 녹일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과 독한 화학 성분이 그 강아지의 연약한 발바닥, 젤리에 닿으면은 화학적 화상을 입고 심한 습진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2차 피해입니다. 발바닥이 따갑고 화끈거리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계속 핥거든요. 이때 염화칼슘 성분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위장장애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신부정,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발이 좀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산책 다녀와서 물티슈로 발을 닦았는데도 아이가 계속 밤새 발을 핥고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루가 이 발바닥 사이사이에 남아서 이 살을 계속 태우고 찌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눈밭에서 노는 건 아예 안 되나요? 우리 아이는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도 밟지 않는 깨끗한 흰 눈은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도 돼요.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 다니는 도로. 여기는 무조건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산책 코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가장자리는 피하고 되도록이면은 흙바닥이나 마른 풀 위주로 걷게 해주세요. 안고 이동해서 흙길에 내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눈을 밟았다면은 물티슈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래야 화학 성분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나가기 직전에 바세린이나 강아지 풋밤 등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아주 두껍게 발라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름막이 코팅 효과를 줘서 염화칼슘의 직접적인 자극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바세린이나 풋밤을 이렇게 좀 두껍게 바르면은 먼지랑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다녀와서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안 그러면은 발바닥 안 좋아져요. 제가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겨울철이 강아지에게 가장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급격한 기온 차이 때문에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람도 겨울 되면은 감기 몸살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관절 보호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확실히 챙겨줘야 되는 거는 바로 항산화제랑 그리고 간 건강입니다. 갑자기 웬 간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추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신체적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몸속에 나쁜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런 찌꺼기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간에도 부담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우리 아이가 유독 잠만 자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나요? 추위에 적응하느라 몸 전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에너지 대사와 해독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 있는 강아지일수록 더 쉽게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간이 지치면은 면역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보호자님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시잖아요. 나갈 때 옷 입히랴, 전쟁 치르듯이 산책하고 와가지고 발 씻기랴 말리랴 정신없는데 거기다가 억지로 입 벌려서 알약 먹이고 사료에 가루 섞고 영양제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들의 이런 번거로움을 싹 없애드릴 수 있는 아주 급여하기 편한 영양제 정보를 아래 고정 댓글에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전쟁 같은 겨울 산책에 영양제는 제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챙겨주세요. 아이들 면역력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춥게 했나 하며 미안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번 산책 나갈 때마다 손발이 꽁꽁 얼는 이 추위를 꾹 참아가면서 오직 아이를 위해 산책줄을 잡으시는 그 마음, 그리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 긴 영상 끝까지 챙겨보신 그 정성, 그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옷 입기, 배변 작전, 그리고 염화칼슘 주의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은 올겨울 우리 아이 건강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 안 하시면은 언제 다시 만나실지 몰라요.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 꼭 해주시고 저는 더 따뜻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